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두빵입니다. 지금 금융권이 술렁거리는 건 상반기 얼마나 자금 경색 위기를 잘 넘어가느냐죠. 파도가 몰려들어올 땐 그 파도에 침몰을 하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느냐인데, 쓰나미급으로 파도가 몰려오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설 수 있는 파도는 서핑이 가능하지만 맞설 수 없는 파도는 대피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이 상당 부분 지표로 볼 때 불안한 측면이 많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신한은행이 오늘 누적 회사채 미상환 잔액이 70조에 이른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시중은행 중에 그래도 탄탄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곳인데 이렇게 누적 회사채 미상환 잔액이 많은 줄은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대체로 KB금융이 61조 원 수준, 그리고 하나금융이 50조 원 수준, 우리금융은 36조 원 수준인데 비해서 신한금융은 70조 원 정도로 미상환 잔액 규모가 타 은행에 비해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상환 잔액은 2021년 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소되지 못하고 여전히 70조 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계열사별로 미상환 회사채 잔액은 금융, 카드, 캐피탈 등등 은행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그리 썩 좋은 지표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한 곳으로 쏠려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자기자본 비율 비스 재작년 말 16.1%에서 작년 3분기 말 15.6% 정도로 계속해서 자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결국 은행 건전성은 자기 자본 비율이 많아야 어느 정도 금융 방어 능력이 생기는데 지장이 없죠. 오히려 자기 자본 비율이 축소가 된다는 건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서 은행 자체 충당금 적립을 해놓는데, 신한은행은 196% 정도로 타 주요 은행의 충당금 적립률 22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중은행 중에 신한은행이 건전성 부분에서 지표가 타 은행에 비해서 딸린다는 걸 드러내는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시중은행이 이런 자체 건전성과 맞물려 들어가는 바로 건설사 PF 문제, 지금 점점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당초 2024년 하반기 이후에나 터질 것으로 예상했던 PF 문제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작년 12월에 터진 것을 보면 정말 이게 단지 시나리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을 한 방에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체감도 높은 위기감을 한 번에 안겨주게 됐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이후로 하청업체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8% 정도가 직간접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1월 11일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워크아웃의 여부를 채권단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고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건설사 랭킹 16이라는 엄청난 업력을 가진 대형 건설사가 하루아침에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이것도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더니만 예상보다 일찍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거의 빛의 속도로 터져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부동산 PF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다이너마이트식으로 터질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일단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동부건설은 대략 3천억 정도로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를 마련했다는 해명을 했고요. 롯데건설 역시도 부채 비율 30%를 감소시켰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도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PF 문제는 자칫 예상치 못한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횡적인
파괴력이라 말할 수 있죠. 같은 업종의 비슷한 규모의 건설사들까지 자칫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극대화되는 수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종적인 파괴력, 그러니까 자금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부분, 초반에 신한은행 언급해드렸듯이 금융기관 자체의 건전성 부분이 이젠 외부로 점차 확대되면서 부동산 PF 자금의 흐름까지도 역으로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태형건설에 몰려있는 시중은행 대출 자금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2천억 가까이 되고요. 국민은행 1,600억, 기업은행 900억, 우리은행 720억, 신한 600억, 하나도 600억 가량 됩니다. 이거 충격이죠. 제2금융권에서나 물려있던 파이가 큰 줄 알았는데 시중은행이 만만치 않은 자금이 태형 쪽으로 쏠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가 휘청거리게 되면 바로 그렇게 돈을 쏴주는 쩐주 역할을 했던 은행은 곧바로 부실 채권이 악성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악몽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천문학적인 돈이 휴지 조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은행 전체의 건전성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엄청난 금융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담보로 잡아놓은 토지, 이걸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하려 들 텐데 똥값이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매각가, 그닥 손실을 완벽하게 메울 수 없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의 담보가 될 가능성 높고요. 개인이 이렇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만약에 이르게 되면 은행은 미리 선제적으로 담보 설정을 다시 하는 가치 조정, 그리고 보증인도 더 두텁게 세워두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게 되죠. 연체 3-4번만 하면 바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개인으로부터 뒤통수 맞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시장이 10만 건이 넘어가는 수치, 2022년에 비해서 61%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을 정도로 지금 거의 경매시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입니다. 주택시장의 선제지표, 그것도 가장 선명한 선제지표 시장인데 이거 이후에 주택시장이 경매시장 같은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통 3개월 연체되면 바로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 임의경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빚이 무서운 겁니다. 알짜리였거든. 한국은 무조건 3세판 넘어가면 레드라인 되는 겁니다. 3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같이 집값이 엄청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면 은행도 손을 쓸 수 없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지난해 8월 11억 3천까지 치솟았다가 5개월 만에 9억 6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 안에 집값이 빠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장에서 호가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이런 호가들의 저지선은 그리 오래 버티질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건 지금 지표상으로 겨우겨우 거래되는 금액들이 상당 부분 실거래가를 낮추고 들어오기 때문에 담보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수순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담보가치가 객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관적인 개인 채무 문제에서 불거지는 일이 아니라 대출 내줄 때 전체 모든 아파트 담보가치로 엮여있는 은행 담보물이 그냥 한꺼번에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대출 회수로까지 가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개인에 대한 은행의 원금 회수 방법인데 기업마저 흔들리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PF 문제는 바로 금융권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제2금융권은 거의 정조준이 되고 있는 건데 신협, 농협, 수협 등등이 지금 눈썹이 휘날리도록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을 현행 100%에서 1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새마을금고도 충당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추진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현금 탄화를 쌓아놓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건설사 위기가 곧바로 은행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신청에서 일어난 뱅크런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 담보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죠. 일단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종언을 고했기 때문에 아마 이금융권 대손 충당금 적립 움직임은 이렇게 은행이 자칫 빠개질 수 있는 뱅크런 사태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금융권이 상당 부분 건설사와 맞물린 자금이라는 톱니바퀴가 헛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현재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0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202조 8천억 정도의 규모,
직접 대출은 은행이 44조, 보험사 43조, 여신전문 26조, 여기에 새마을금고까지 가세해서 15조 7천억에 이르고 있어요. 도표를 보더라도 제2금융권이 뭐 무슨 굴비를 엮듯이 쭈루룩 연관이 돼 있죠. 아무리 대손 충당금 쌓아도 기존 회수해야 하는 건설사 대출이 부실화되어 버리면 이거 손가락으로 무너지는 댐을 막는 건데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2금융권도 살짝 들춰보면 엄청난 부실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 2024년 1월부터 이렇게 건설사, 금융사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돈으로 묶여있는 함수관계, 그냥 건설사 사업성이 무너지면 은행 건전성 무너지는 거죠. 은행 건전성이 무너지면 건설사 사업성도 무너지는 그림자 같은 관계가 자칫 엉키기 시작하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집값이 상승, 반등이라는 궤적을 타고 다시 맹렬하게 이전의 모습대로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로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정말 극한의 상황이 오면 은행 예금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극악의 자산 건전성 멸망각이 파생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말한 뱅크런 사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한국 젊은 층은 자금을 번개같이 이동시킬 수 있는 예금 인출 속도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데 자칫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예금 인출 불능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상반기 건설사, 금융권, 함수 관계가 빠개질 수 있는 위기도 무시 못하는 아주 중요한 변동성의 요인이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건설사 위기가 그대로 금융계로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금 문제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기우뚱할 수 있는 가능성 높겠습니다. 아무튼 금리 인하로 인한 집값의 상승이라는 말은 뼈도 못 추리는 지금 상황이고 집값은 역대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전망,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